우리가 장기간 공부해야 될 경우가 꽤 많죠. 학생의 경우는 당연히 그렇고요. 무슨 자격증 시험을 준비한다든지 고시를 한다든지 사실 자기 개발을 해갈 때도 장기간의 공부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 장기간의 공부를 지속하려면 여러분들 뭔가의 수단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걸 필살기라고 부르는데요. 이 필살기를 모르고 나는 지속성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나쁘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필살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확인하고 이 필살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쭉 공부를 해야 된다. 고시 준비 같으면 3년, 5년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죠. 사실요, 자기 개발을 한다는 것도 매일 투여하는 시간의 총량이 고시 공부만큼 많지는 않아서 그렇지 지속적인 공부의 과정이에요. 사실 공부는 지속성에 의해서 그 성과의 많음, 적음, 이것이 결정된답니다. 특히요, 나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어떤 성과를 얻고 싶은데 지속성에 좀 한계가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 영상 들으시고 이 필살기 꼭 실천하시기를 권합니다. 미리 답을 드리면요, 필살기는 운동이에요. 자, 제가 에피소드부터 말씀을 드리죠. 제가요,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자료를 다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크게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도 메모가 쭉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333의 법칙 말씀드리는 거 아시죠? 그것에 의해서 내용 구성의 큰 틀이 이미 다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필을 하면 어느 하루는 잘 가지만 그 다음 날은 오전에 10시 정도 되면 벌써 막힙니다. 가슴이 답답해 와요. 어떤 내용을 써야 될지 상당히 이미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란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공부를 지속한다는 것은 그만큼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제가 한 보름 정도 하다가 얘가 꼬꾸라지는 것이 반복되니까요, 하루 정도 잘 쓰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반나절 정도 잘 쓰게 되고 한 이틀이나 사흘을 계속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내가 몸이 좀 상태가 안 좋나? 그래서 우연히 그냥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수영장에 가보니까 무슨 월수금반, 화목토반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 생각에 기왕에 하는 것이면 매일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어, 이게 루틴이 되니까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월수금반하고 화목토반 두 개를 한꺼번에 끊어서 저는 매일 갈 수 있게 세팅을 해놓고 매일 2시에 수영장을 다녔어요. 그런데요, 매일 2시에 수영을 하기 시작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요, 제 박사학위 논문 집필하는 것이 술술술술 풀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운동이 장기간 공부하는 것의 필살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고요. 그 이후에도 무엇인가 제가 집중적으로 3달 동안 해야 된다든지 이런 과제가 생기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이때마다 평상시에도 제가 운동을 하긴 합니다만 조금 과한 운동을 적어도 매일 1시간 이상씩 배치를 한답니다. 우리 큰아이가 소방관 준비를 하는 과정을 제가 쭉 보니까 여기서도 그게 드러나더라고요. 공부도 굉장히 잘하는 아이고 인내심도 아주 좋은 아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다른 공부를 할 때는 일단 아이가 밝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할 길은 없었죠. 그런데요, 소방관 공부는 저는 잘 몰랐는데 체력 시험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체력을 키우는 학원도 다니고 불가피하게 운동을 엄청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기억에 한 달 반 지나서부터인데요, 그 체력 키우기와 상관없이 운동의 즐거움을 알게 된 거예요. 얼마 전 일인데 밤에 11시쯤 제가 큰아이를 만나게 됐는데 같이 뛰자는 거예요, 느닷없이. 그래서 저도 운동을 좋아하니까 둘이서 홍제천변을 뛰었습니다. 한 1시간 정도. 근데 그 야밤에 뛰면서 큰아이의 말은 뛰면서 눈에 들어오는 이 천변의 경관이 너무너무 자기를 기분 좋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뛸 때 움직이는 근육들을 느끼면서 어떤 몸의 행복감, 그런 것들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너무 공감이 갔습니다. 자, 이제 이런 운동이 장시간 공부에 왜 필살기가 되는지 3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역시 몸의 상태예요. 당연히 운동을 해주면 몸 전체가 활성화된 상태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요, 2, 3일에 한 번 운동하는 거하고
매일 운동하는 거하고 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운동하는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뭐 일종의 바이오 리듬 같은 것이죠. 우리의 몸이 활성화되고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당연히 몸의 상태가 좋아지죠. 몸의 상태가 좋아지면 집중력이 좋아지고요. 긍정의 힘이 작동하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비교적 잘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 않는 시간과 공부를 하는 시간에 리듬감을 찾아주게 합니다. 제가 박사 논문 준비를 할 때 얼마나 마음이 급했을까요? 일종의 배수진을 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영을 1시간씩 한다는 거는 가서 옷 갈아입죠, 샤워하고 나오죠, 갔다 오면 2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그 조급한 상태에서 2시간을 운동에 써버렸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마음속에 집중하고 서두르려는 그런 힘이 스스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할 때는 집중하고 빠른 속도로 하게 되고요, 운동하거나 쉴 때는 푹 쉬어주고, 요 리듬감을 찾게 해준답니다. 제가 공부 열심히 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할 때 꼭 강조하는 게 있죠. 쉬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이 쉬는 시간을 쉬어주지 않는 사람은 리듬감의 효능을 모르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기가 현재 집중해서 공부하고 있는 것과의 거리두기예요. 이 거리두기라는 단어는 정말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답니다. 공부를 할 때도 거리를 뒀다가 가까이 갔다가, 거리를 뒀다가 가까이 갔다가, 이걸 반복할 때 일종의 생각의 진화랄까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운동을 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저 같으면 수영할 때 2시간을 썼으니까 2시간 동안 거리두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요 하루에 한 번 주는 강력한 거리두기가 제가 박사 논문을 쓰는 것과 관련해서 일단 생각을 리프레시하게 해주고요. 사실 그 운동하는 시간에 그 다음에는 그 이야기를 써야 되는데 하는 것들이 떠오르기조차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 그 운동이 왜 우리가 장기간 공부하는데 필살기가 되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장기간 공부할 때 필살기, 답은 뭐라고요? 운동입니다. 자, 그러면 그 운동을 할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또 있어요. 그것도 3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매일 같은 시간이어야 돼요. 이건 제 경험입니다. 뭐 다른 이유를 말씀드리진 않겠어요. 오후 2시면 반드시 오후 2시. 이건 매일 하기를 권해요. 정 안 되시면 일요일 하루 빼시는 거 오케이. 그런데 매일 하셔야 그것이 몸의 리듬감을 살아나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요, 슬렁슬렁하는 운동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조금 과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운동을 세게 해주셔야 돼요. 이것도 대부분 지키지 않는 분들이 많으세요. 운동을 매일매일 하긴 하는데 운동을 편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어떤 시기에 그 공부를 위해서 하는 운동은 저는 과하게 하기를 권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몸의 활성 상태를 만들어주는데 아주 도움이 돼요. 수영을 해도 그냥 슬슬 하는 것이 아니라 전속력으로 수영을 했다가 또 슬슬 했다가, 전속력으로 했다가 슬슬 했다가, 수영 능력이 좋으신 분들은 쉬지 않고 한 40분을 한 바퀴는 속도를 늦추고 한 바퀴는 속도를 높이고 한 바퀴는 늦추고 한 바퀴는 높이고 뭐 이런 방식을 쓰시기도 하더라고요. 달리기 마찬가지입니다. 산책하듯이 걷는 것보다는요, 이때는 꽤 빠른 속도로 달리고 걷고 또 꽤 빠른 속도로 달리고 걷고, 이런 것들을 반복해 주면서 숨이 턱턱 막혀오는 그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장기간 공부할 때 자신의 공부를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세 번째가 적절한 수면을 해주면서 운동하고 공부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인데요, 이 운동을 이렇게 좀 세게 하잖아요. 물론 불면증이 심하신 분들은 이것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일단 숙면을 충분히 취할 수 있는 그런 몸의 상태가 돼요. 일단 제가 권하는 것은요, 집중적으로 공부할 때는 6시간 정도의 취침을 권해요. 근데 잠이 많으신 분들은 6시간 주무시고는 못 견디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낮에 40분 낮잠을 통해서, 그러니까 40분 낮잠이라고 하는 것은 잠들 때까지를 한 5분으로 보고요, 깰 때를 한 5분으로 보고 실제로 낮잠은 한 30분 자는 걸 뜻합니다. 30분 이상 자면요, 숙면으로 들어가 버려서 깨는데 더 에너지를 쓰게 돼요. 그래서 낮잠은 반드시 30분 정도 주무시는 게 좋다, 뭐 이 얘기도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숙면과 낮잠을 통해서 몸의 컨디션을 또 유지해 주는 것, 이게 이제 운동할 때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될 3가지 중에 3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할 때 운동을 겸해주면 몸의 상태 좋아지고 밝은 기운이 들어서 기본적인 행복지수가 높아지게 돼요. 당연히 그것이 공부를 지속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합니다. 자, 우리 공부할 때 잘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어떻게? 순간의 생각을 하셔야죠.
아, 이런 얘기였군. 순간의 생각을 반복해주면 어느 타임이 돼서는 아, 이런 얘기였고 저런 얘기였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생각의 이음이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메모하시고 걔를 또 보고 나중에 중얼중얼 말로 해보고. 이게 공부의 핵심이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집중력도 엄청 좋아져요. 그런데 얘를 1시간, 2시간은 할 수 있지만 얘가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간 공부를 우리가 못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필살기는 오늘 말씀드린 운동입니다. 정시에 수행하는 조금 강한 수준의 운동. 자, 이 두 가지를 결합하시면요, 여러분들은 장기간 공부를 아주 효과적으로 진행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 높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장기간 공부와 관련해서 아주 좋은 수단들, 팁들 이런 거 갖고 계실 겁니다. 적극적으로 지혜 나눔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